저는 지금 그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탄핵 심판도 일종의 어,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이고 당사자한테 굉장히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의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이 그대로 다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만의 그 특유의 어떤 적법 절차 원칙은 있을 수 없고, 전체 헌법 원칙 하에서 형사 재판에 준하는 어떤 절차적인 보장이 돼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반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 관리관님께서는 그 고등 군사법원장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그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사법원에서 재판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뭐 연도로 따지면. 관리자로 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또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에 요새 민간 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오히려 또 더 신경 쓰는 적법 절차가 제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때 뭐 초시계를 두고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막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재판 서류 같은 걸 송달할 때 이제 당사자가 집에 없거나 하면은 이제 그 송달이 불능되면서 한 번씩 재판이 조금씩 다음 길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정 서류를 송달하는 즉시, 그러니까 발송하자마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을 적용해서 재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뭐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아니 직접 경험한 것 중에는 그런 사실이 예, 경험한 중에는 없습니다. 예, 저도 20년 이상 재판에 참여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그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당사자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기일을 동시에 잡습니까? 아니면 그 기일을 피해서 잡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뭐 조정해서 잡습니다. 네, 당연히 기일을 조정해서 잡아야 되겠죠. 또 그 보통 재판을 할 때 이제 그 군 검찰에서 수사했던 기록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 증인 신문을 다 거쳐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한 다음에 수사 기록을 재판장이 봅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수사 기록을 먼저 본 다음에 증인 신문을 합니까? 증인 신문 다음에 봅니다. 증인 신문을 다 한 다음에야 수사 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 우리 그 군사법원의 이 적법 절차 수준이 지금 굉장히 민간 재판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라는 이유로 또 그 재판관 임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의 증인이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고, 지금 이게 다 그 탄핵 심판에서 다 어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발송하면은 송달됐다라고 하는 발송 송달도 그냥 적용해 버리고, 초식에 써서 반대 신문권 하면서 45분만 변호인 측에 부여하고, 재판 기일을 잡을 때 구속 취소 신문 날짜랑 겹쳐서 재판 기일을 잡아버리고, 또 반대 신문권이 보장 안 된 증인의 기록이 무려 이번에 제출된 걸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이 무려 7만 쪽이 220건이거든요. 그것을 증인은 대통령 측 증인을 9명만 받아주면서 이 7만 쪽이 220건 가까이 되는 수사 기록을 다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예단에 의한 재판이 제대로, 예단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관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재판 기록을 하거나 군 검찰에 수사를 할 때요,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 통신 영장이
그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럼 기각된 경우에 기각된 영장들도 다 수사 기록에 첨부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빼내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예. 제가 아까 그 저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보니까 2분밖에 없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증인께서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이 공수처에서 어떤 통신영장이든 압수영장이든 어떤 거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꼭 그 대통령에 대한 영장 아니더라도 대통령 주변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영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 어떤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명하게 그 기각된 영장도 기록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영장을 보는 판사도 그 기록에서 그 기각된 영장을 보고 아 이래서 이 어떤 압수영장이 기각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번 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검찰 수사 기록에서 1년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영장 중에 일부라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거나 또 그런 사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전체 그 공수처 수사를 전체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 수집된 증거가 독과독수 원칙에 따라서 전부 다 불법 증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공수처는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말을 빙빙 돌려온 거거든요. 계속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으면은 만약에 떳떳하다 그러면 압수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그 누구에 대한 영장이든 한 번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영장은 청구한 적 없다. 그때마다 말로서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에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